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최이배 의원을 방에서 못 나오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갇혀있던 최 의원실의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상황까지 진술했고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홍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앞을 지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나가려는 최이배 의원 사이에 본격적인 실랑이가 벌어진 건 오후 1시쯤. 경찰 왔으니까 임경관님 열어주시겠잖아. 내가 어디 있어? 가만히 있었지. 최 의원이 사개특위에 사보임되면서 간사로서 민주당과 회의를 하기로 한 시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에게 전화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통화 장소는 주로 의원실 내부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씩 번갈아 화장실에 들어가 통화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찰이 문을 뜯고 들어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한국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 뒤로 원내대표가 현장 상황을 모른다, 최 의원을 내보내자는 쪽과 지시대로 끌려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쪽이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후 최 의원이 창문을 깨려고 하자 이러다 큰일 난다며 문을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참고인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당 원내지도부 또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특수감금과 특수주거 침입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최이배 의원실 관계자들은 감금 논란 때 당시 상황을 대화한 카카오톡 단체방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분석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런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에 검찰에 나와야 하는데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자신의 방에 갇혀 급기야 경찰관과 소방관까지 출동했습니다. 이때 최 의원실 밖에 있던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감금이 아니라 설득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로 문을 켜라고 한다고 해서 설득하는 중이었어요. 저희가 감금이 아니고요. 설득하고 대화하는 중인데. 회의장 출입을 금지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다면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최 의원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최이배 위원의 회의 참가는 불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나 원내대표가 지휘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을 감금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당 의원들에게 지시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국정감사 중이라며 불응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게 국회입니까?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이 의원이에요? 그런 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검찰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그 행위는 법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른바 정당행위다. 이 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정당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욕설 소동까지 벌어진 검찰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 사태가 정당행위이고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이죠.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예전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외통위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단독으로 기습 상정했습니다. 네. 당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해머, 소화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국회 곳곳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민주당은요, 당시에 한나라당이 먼저 회의장을 봉쇄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과 비슷하게 당시 야당이 정당 행위를 주장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정당 행위라고 인정이 안 됐잖아요. 네, 당시 검찰은 야당 의원 또 보좌관, 당직자 여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2013년 대법원 판단을 보시겠습니다. 국회가 경청, 토론, 양보 이런 걸 통해서 합법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나아간 행위는 정당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국회 곳곳을 망가뜨린 행위에 대해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날치기도 국회법상 위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야당의 폭력 사태는 또 그것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여상규 위원장이 검찰을 향해서 이거는 정치 문제다. 검찰이 함부로 손댈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벌어진 국회 자율 범위다. 또 한마디로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영역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자율권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자율권도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법을 어긴 경우까지 이 3권 분립에 따른 자율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폭력 사태로 여야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도 하는 이 국회 회의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게 바로 국회죠. 네. 2013년 국회 폭력을 더 이상은 보여주지 말자, 근절하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이 법을 적용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결국 판례나 국회법 취지를 고려하면 한국당의 수사 거부는 또 이 수사 거부를 하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논리들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끝으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판례도 판례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그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국회 내 폭력 자체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인데 다른 이유로 그게 정당하다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이 의미가 없는 거죠.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자가당착이죠.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수사 책임자를 앞에 두고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한 시민단체는 수사 대상이 수사를 못하도록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입니다. 정치 문제입니다. 검찰에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수사할 것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수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사하지 말고 이러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입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담았습니다. 여 위원장은 이 발언으로 국회윤리위원회에도 제소된 상태입니다. 쟁점은 이 발언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인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여 위원장 본인이 수사 대상이고 발언 내용도 그 수사에 대한 것이어서 직무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여 위원장 측은 고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서 3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의회 내 정치 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추가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아무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죠. 국정감사 기간 중엔 국감이라 못 나간다 하고 있어서 검찰은 국감 일정을 확인하고 매주 소환자를 정해 부르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게 다음 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윤상현, 이종구, 김승희, 윤재옥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자진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황교안 대표는 이번 소환에선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까지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중 37명에게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과 겹칩니다. 한국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의원들을 소환하는 것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선 국감 일정이 비는 날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과 일정 협의가 되지 않아 매주 소환자를 검찰이 정해 통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출석 통보를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을 마친 뒤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통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외인 황교안 대표 말고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환 조사하지 않고 일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중 3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남은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내렸습니다. 당장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데다 정기국회 기간 중이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발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면 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공방도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에게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했고 한국당은 정치적인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질의는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소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신청이 전혀 없는 것이죠? 출석 요구하셨죠? 국회 회기 중에 네. 불출석하는 의원님들을 상대로 저희가 무슨 강제 소환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부담스러우시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만 100명이 넘는데 한국당은 현재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당 출동 못 시키겠다 하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천하의 윤석열의 기계 아닙니까? 왜 침묵합니까? 정관예우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최입의 의원을 감금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자 한국당도 반발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해물을 밀반입해서 출입문을 해무로 부수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당직자입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정치 사건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이에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서 가결된 것입니다.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됐습니다. 혼자만 하시니까 똑같은 신상 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예, 오늘은 곧바로 비하인드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아서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첫 키워드는 분쇄와 봉쇄로 잡았습니다. 예, 쇠자는 같은 뜻입니까? 하여간 들어가 있는데 예. 어떤 말입니까?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는 패스트트랙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도매에 올랐는데요.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은 사개특위위원회에 대한 사보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요. 특히 본인은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말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목 척추 1, 2, 3번이 분쇄골절되는 그런 후유증도 있고 누가 밀어버리면 아주 큰일이 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였기 때문에 몸싸움으로 간 것은 절대로 아니고. 본인 진술을 여기서 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장도 소환 대상입니다. 예. 당시 지난 4월 최입의 의원실에서 있었던 영상을 잠깐 보는데요. 최입의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누군가 쇼파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흰머리로 보이는데요. 바로 여상규 법사위원장입니다. 예. 저 쇼파는 앞에 설치된 쇼파와 마찬가지로 나가는 문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모습입니다. 예. 당시에도 몸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최입의 의원도 하는데요. 최입의 의원의 당시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까지 이러시면 안 돼.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편찮으신데 저희 몸도 안 좋으신데. 예. 당시에도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몸도 안 좋은데 몸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저렇게 옮겨진 쇼파는 최입의 의원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데 저렇게 봉쇄에 사용이 됐습니다. 예. 여상규 위원장은 당시 몸싸움이 없었다고 했지만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최입의 의원이 나가려고 하자 저렇게 몸으로 막으면서 최소한 몸이 부딪히는 모습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당시에 여상규 위원장은 다만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긴 합니다. 예.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말 여야가 법안 상정을 놓고 부딪혔던 당시 국회 내부 곳곳이 찍힌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검찰은 이미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였는데 이번 압수수색으로 사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영상 원본을 통째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정관 602호 국회방송 아카이브실입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원총회 생중계 녹화본은 물론 로텐더 홀을 비롯한 국회 내부 곳곳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촬영된 영상 원본 대부분을 통째로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분량은 외장 하드 2개 정도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상황을 따로 담아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오전 10시 반 시작한 압수수색은 4시간여 만인 오후 3시 끝났습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복사에만 2-3시간이 걸리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 시간이 짧았던 건 필요한 영상을 추리지 않고 대부분 복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관련 혐의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 110명 중 60명이 한국당 소속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명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감에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윤석열 총장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 제가 짐작하겠습니다. 네. 그냥 수사 결과로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이 발언 다음 날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소환을 생략한 채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여야 국회의원들의 충돌 현장을 찍은 방송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를 모두 넘겨받았지만 오늘 추가로 국회 방송에서 영상 확보에 나선 겁니다. 보도용으로 편집된 영상이 아니라 생중계 원본을 들여다보면서 빠진 걸 하나하나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의원들을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는 수순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의원과 등 4군데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국회 방송은 곳곳에서 벌어진 대치와 충돌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방송 뉴스 보도용 영상은 수초마다 이른바 컷을 끊어 촬영을 하는 대신 중계 카메라는 중단 없이 앵글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담습니다. 검찰은 이미 영화 700편 분량에 달하는 방송사 촬영 영상과 국회 사무처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국회 방송에서 외장 하드 2개 분량의 원본을 복사해 갔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충돌 상황을 재구성하고 분석을 끝낸 증거 영상에서 빠진 부분까지 샅샅이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소환에 끝까지 불응할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란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제 국감에서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강제 소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냐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목표로 한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일괄 기소 가능성이 꾸준하게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강해 조사 없이도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검찰의 국회 방송 압수수색을 여당에 대한 보여주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검찰 출석에는 여전히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야만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공개된 방송사 영상 자료가 많은데 굳이 국회 방송 자료를 확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고발된 한 의원은 여당 진영을 향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으로도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책임자를 자처한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장은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정감사 마치면 제가 알아서 수사받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중에 동료 의원 잡아가라는 국회의원 정말 우리... 다만 내부적으로는 국회 방송 압수수색에 나서며 적극적인 모습을 띠는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주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숨어서 셀프 변론을 하지 말고 소환 대상자 모두 검찰에 즉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